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을 그만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일단 이제 그 얘기 좀 나눠보긴 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재밌는 그 공천 과정들을 겪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일단 민동기 기자님이 가져오신 것 중에 박희영 구청장 재입당 불허했다고. 왜 불허를 했을까? 예? 그게 이제 배현진의 그렇죠, 작품이죠. 그렇죠. 예,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네. 국힘 서울시당인데 이게 처음에 바로 불허한 게 아니에요. 네. 박희영이 재입당을 신청을 했을 때 보류했거든요. 네. 좀 고민을 좀 해볼게. 이렇게 그 했다가 최고위에서는 보류를 했지. 맞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보류를 해볼게 해가지고 아니 좀 고민을 해볼게 해가 보류했는데 이제 국힘 서울시당에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재입당 중앙 최고위에서는 보류를 한 거를 서울시당 위원장이 불허해버린 불허를 한 거죠. 거지. 그러니까 야. 이제 그게 국힘 난맥상이 딱 드러나는 예. 건데 그렇죠. 일종의 권력 투쟁인데. 그렇죠. 어. 예. 예. 근데 저는 그 권력 투쟁을 박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왜 불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왜 일단 하지? 불허한 이유는 그거겠죠. 배현진이 있는 국힘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박형을 만약에 재입당을 시켜가지고 이번 지선을 치른다 망하는 거죠. 예. 서울 쪽 수도권은 뭐 더 박형 이상 때문에 망할까요? 박형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판세는 기울어졌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판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저는 이 네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저는 재입당 불허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일인데 네. 잘한 일. 그 잘한 게 이제 올바른 정신 상태로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의아한 거지. 아닌 거 이용을 한 거죠. 어. 예. 그냥 의아하더라고. 자기 내부의 권력 투쟁을 박희영 가지고 이제 이러저렇게 이제 요렇게 해본 건데 저는 그 전에 박희영이 용산구청장이 재입당을 신청했다는 그 발상 그치. 자체가 그러니까. 대단히 놀랍습니다. 뭐 그분은 그럴 만한 분이에요. 여러 근데 가지로. 그 이유는 그건 것 같거든요. 지금 대표가 장동혁이고 네. 그리고 전환길 보이고 고성국 보이고 이러니까 야 이건 뭐 해도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보류하고 이 불허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지금 날아갔다 돌아온 네, 위원장이 한심스러워. 자른 거지. 굉장히 한심. 이를테면 이제 중앙당 같은 경우 제정신이 아니니까 현역이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가지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은 정말 정의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고 싶고 그렇죠. 왠지 제정신 척하고 싶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고. 맞아요. 요 뒤가 전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럼 요걸 다시 번복할 것이냐. 에이. 배현진이 미워서라도 번복할 것이냐. 아니야. 아닐 것 같아요. 저류는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좀 의원들 전체는 그렇죠. 네. 전체가 저륜한다고 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윤석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래도 너무 하잖아. 저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원이 저륜한데요. 예. 지금. 아니 박희영 구청장은 나 저륜이요. 나도 저륜이요. 이래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12구 이태원 참사 가지고 일단 끝난 그리고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조가 진행 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다.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실사 나가고 이게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받기는 더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솔직히 이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상민도 저는 그치. 대란과 네, 별도로 그치.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태원 특조위가 이번 주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윤석열을 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이상민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청문회? 근데 그것도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만 되고 있고 이상민의 직접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나와야 나오는 거지. 이게 언론 플레이용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특조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면죄부 조사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요. 지금 일단 윤석열에 대한 출석 협조 이런 거를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구치소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서울구치소장을 면담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참사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쭉 채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청문회 일정이 3월 12일하고 3월 13일 이틀 동안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상민이 이틀 다 나올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자기는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태원 특조위 쪽에서는 윤석열, 이상민 그리고 박희영 그리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증인만 72명이고 참고인 22명이거든요. 다 일단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책임 물을 부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지금 불출석 사유서 청문회 내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특조위는 선거용으로만 쓰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 자체로 보자면 뭐 국힘에서 이거 선거용이다 모르겠지만 네. 예. 얼마만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요거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왜 이번에 그 조작 기소에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게 한 7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 박사님 관련된 사건은 없어요. 없어요. 예. 저도 그러네. 봤어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시 이해가 안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벌어진 그러니까 조작 기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면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 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빼고 하죠?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중을 물론 나름 따지겠지만 나름 따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네. 실체적 문제점하고는 별로 관련 없이 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겠지. 일반 의원들은 일부 과방이나 이런 데 연관된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뭐 1인 시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맥락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동관이 오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줄줄 오면서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빼고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한다는 건 이 흐름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걸 다 단건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한다는 것도 이래서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흐름을 타고 다 이게 진행이 된 사실 건데. TV조선 재승인 이거를 감사원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 것도 의도가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 그럼 쳐내려고 그거 쳐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이걸 왜 했을까를 보면은 그럼요. 명백한 조작 기소. 왜냐면 그때 한상규 위원장을 쳐내기 위해서 사실 그 농막 그거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먹혔어.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시도하다가 네. 이 T조건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이걸로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사건을 계속 키워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감사원이 유도신문하고 거의 사건 개요 짜고 그다음에 검찰에 넘겨서 근데 애초에 감사원이 짠 것보단 또 달라져서 이제 검찰에서 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이게 이번 그 국정조사 쪽에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각자 유불리나 이런 게 되게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계된 사안도 아니고 전 정부가 연계된 사안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슥 하고 빠진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애초부터 그래서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식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 윤 정부에서는 감사원 검찰이 합작해가지고 한 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원 검찰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조작 기소 방식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감사원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돼 있고 검찰 문제만 부각돼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 애초에 이제 그 틀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비슷한 어떤 재승인 관련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려고 할까요? 또 대기가 돼 있나요? 뭐 그럼 그 뒤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창피한 얘기라 이제 참 그렇습니다만 예. 원래 이제 그 이 사건이 났을 때 뜻이 있는 학자들은 그렇죠. 우리 이제 추천 이런 거 안 받겠다. 네. 그런 거 네, 절대 동참 안 하겠다라고 언론정보학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놓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학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좀 더 큰 뭐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승인 제어가 심사들이 계속 있었고 음. 계속 했어요 교수들이.
심지어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짰다고 하잖아요. 지금 재승인 재허가 심사는 다 출퇴근으로 해요. 끝나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아침에 온다니까. 그러면 갔을 때 지들끼리 짜는지 마는지는 그렇지. 어떻게 알 거야. 네. 너무 오픈돼.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 우리는 그때 모여서 니네들이 작당했지 이걸 재판에서 맨날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심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논을 하고 있었으면 그 얘기 했을 텐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없는 단어를 만들어 독립 채점 제도에 의해서 뭐 이게 된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쓰니까 우리도 얘기해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독립 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없다. 그러면 모여서 의논을 못하면 그러면 왜 모여서 합숙을 하냐? 각각을 다 가둬놓고 하면 되잖아. 모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건데 애초에 모아놓고 한다는 거는 전제가 이미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상황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간만에 재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다음 네. 주에 또 재판이고 피고 쪽에서 정말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이 진보연화하는 교수였는데 안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왔어요. 제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논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3월 23일 날 시작합니다. 3월 2주 정도 23일.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로 예, 오전 11시로. 오전? 확정이 네. 이제 오전으로 됐대요. 네. 밤에는 이제 못 하겠어서 못하겠어서. 예. 또 오전 11시 빡센. 그렇지. 그렇다고 더 한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제 저녁이 위로 올라간 거고.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시던데. 오늘. 하여튼 뭐 목을 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요,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요? 노는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 공지사항 보냈습니다. 보냈어? 예. 뭐라고? 우리 개편을 왜난못 어떻게 봤어? 할까요? 뭐 이러면서. 네. 나도 회원인데, 나도 언론인데, 받았는데요? 난 왜 못, 난 아니 아까 뭐야? 떠 있던데. 네. 그래? 네. 우리 준비할 때 보냈어요. 그래? 이런, 나만 못 봤어.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은 회원 공지사항이 나갔으니까요. 거기에 저기 할인 쿠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예. 나는 왜 못 봤어. 개편에 의견 주세요. 뭐 이런 거 네, 해놨으니까 많이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오세훈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오세훈이 그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네. 그걸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좀 아까 국민의힘이 비상의총을 해서 107명의 전원의 합의로 절윤을 하겠다. 절윤. 그렇죠. 윤호개인은 다시 성립될 수 없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12.3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적 복귀에 대한 정치적 복귀 주장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 얘기도 했대요. 그러면 공천 신청 시점을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은 나올지 말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물론 이 와중에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은 와도 안 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긴 기강을 했습니다만. 잡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분이 무슨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 군복은 왜 입고 있대요? 그게 그냥 군복도 옛날 군복. 군복이 이상한 군복. 아니랬잖아요. 그냥 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야상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장을 누가 봐도 군복도 개구리 전 군복이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그리고 전. 훈련소 가면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 쓰는 거 있거든요. 네, 옛날 거. 거의 그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세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개편인데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냐 항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조정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 나중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오세훈 얘기를 더 해보도록 네, 하죠. 예. 오세훈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불리한 판에는 뛰어들지 않는 그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오세훈이 현직 서울시장인데 이번 지선에 안 나온다. 그럼 다음이 좀 이렇게 보장이 될까? 그러니까 오세훈의 다음. 오세훈의 다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을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지선 현직 시장인데 지선에 안 나오고 국힘으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지선에 안 나오고 당권 잡겠다 이러면은 국힘 당원들이 아무리 지금 뭐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안 찍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권도 못 잡고 출마도 안 하게 되면은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는 여기서 끊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그거잖아요. 공천에 신청을 안 하겠어. 지금과 같이 한다면 계속 안 하겠었는데 그 지금과 같이를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쨌든 그게 이제 무력 어쨌든 바꿨잖아. 일종의 무력 시위가 약간 먹힌 거죠. 먹힌 거지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먹히기를 바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걸 정말 의도한 건지 이렇게 네. 빠르게 바로 반응이 나올 거를 정말 기대했을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말씀했듯이 곤란해지죠. 맞죠. 왜냐하면 이게 안 돼야 끝까지 버티다가 당을 먹는데, 네. 네. 그렇지? 이게 빨리 이렇게 돼버렸잖아. 네. 그러면 머쓱하잖아. 그리고 시간도 더 준다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천을 안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공천을 안 나가야 될? 그러니까 공천 경선에 말도 안 돼. 공천 안 나. 경선에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네. 그렇죠. 명분이 없어진 우리 거죠. 새로 말을 만들었어. 공천 나가다. 사전 공천 나가다. 그래. 그래요. 예. 네. 경선에 아니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어젠가 오늘이니까 중간에 본 그 표현도 있어요. 뭐. 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3법 그거를 거부권을 거부하지 않았냐. 거부권을 거부권을 왜 거부하지 뭐 하여튼 말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표현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싶을 정도로.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랑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도 지금 이렇게 쭉 바뀐 거잖아요. 들쭉날쭉하게. 네. 예. 앞으로 좀 더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밉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천 신청한 면면들을 보면 일단 윤희숙, 그다음에 이상규 이분은 성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이승현이라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임팩코리아 대표 이사래요. 하여튼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가지고는 뭐 안 되죠. 그 나경원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니 백의종군을 하겠대요. 지금 갑자기 낄낄빠빠를 잘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어요. 네. 네. 그걸 백의종군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백의종군이라서. 백의종군은 뭔가를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라 계속. 기존에 있는 권한. 아니 배지를 지금 안 뗀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백의종군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배지 네. 사랑이죠. 그 배지를 안 놓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그렇죠. 배지를 내려놓고 나경원이 나와서 남의 선거를 도우면 백의종군이 되는 거지. 나와서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후보가 돼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지 떼고 나오겠죠. 근데 나와서 안 될 거 안될 것 같으니까 배지만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배지 그러면 가수.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왜 백의종군이라고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너무 아무 말이나 하니까 막. 네. 그 백의 최소한 종군은 알겠어. 백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배지를 떼야지. 저는 이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네가 백의 종군을 한다면 일단 배지를 떼고 하는 것이 백의 종군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도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더 센 거 내면 가져오겠지. 이 정도 저륜 가지고는 안 된다. 장동혁 물러나라. 그래도 출마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출마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마를 그러니까 몇 개 선까지 내보고 정 안 되면 출마한다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절대 출마 안 한다는 죽어도 안 한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지더라도 최대한 막 당을 뭔가 바꿔놓으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겠죠. 안 나가면 좋고. 그렇지. 예.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웃기잖아요. 자기가 무슨 전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하고 내란에 대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음. 근데 만약에 오세훈이 이제 얕은 수를 쓴 건데 그나마라도 머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있어서 아니 얕은 있는 수를 쓴 거죠.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오세훈을 바라볼 때 나름 수를 이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잘 썼다고 하자니 잘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는 둔 것 같다. 뭐 그렇죠. 그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을 향한 충정이든 뭐든 간에 이유가 뭐든 네. 간에 그냥 앉아서 그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냥 안 나가는 정도도 아닌.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씨 오세훈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우리 당이 지금 힘든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정치적 카드로서는 쓸모 있는 카드야.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 개인에게든 국민의힘에게든 간에 예. 어떤 분은 그게 오세훈 머리에서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명태균? 어? 옆에 누가 조력자가 있다. 예. 오세훈 캐릭터상 이 카드를 오세훈을 절대 생각해내지 그러니까 못한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내린 그 소속된 사람들이 내린 결정 중에서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리고 막- 그 다음은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음. 복당 불어. 그렇죠. 네. 예. 뭔가 하여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막 그 바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어쨌든 다 꺼내고 있는 건 맞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자신의 의도대로 당이 뭔가 바뀌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가 이제 지금 남은 것들이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좀 이렇게 물러나긴 할 텐데 도저히 못 물러날 수가 뭘까를 이제 아마 끝까지 고민할 테고 저는 당대표 사퇴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세훈도 좀 궁금한데 장동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지금 몰릴 만큼 완전히 몰린 거잖아요. 네. 이제는 본인이 하던 식의 그런 대응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과연 장동혁이?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선거를 지금 진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개판이라고. 이런 판에서 TK는 또 바글바글하다고. 네. 그게 대놓고 티가 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장동혁이?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오세훈은 안 나가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못 박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은 자기가 안 나가는 게 이번에는 한 텀 쉬고 이제 당을 먹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수긴 하겠지만 무조건 안 나간다고 해서 다음에 당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뭔가를 그렇죠. 바꿀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게 선거에 나가서 패배하든 아니면 안 나가든 간에 그게 이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얕은 수라는 게 그 다음 수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선거 만약에 지선 패배한 다음에 장동혁의 거취는 당연히 되게 불안정해질 테고 비대위 체제로 갈 텐데 그 비대위 체제나 이후의 당대표 체제를 비윤 개통이 잡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상당한 혈전이 벌어질 텐데. 네. 그 과정을 어떻게 그리냐. 그 오세훈 비대위원장 설도 막 돌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일을 벌리긴 했겠지만 네. 이렇게 즉각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걸 들어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게 난처하긴 또 난처하겠죠. 음. 근데 장동혁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일들은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는 못 있을 거야 이대로 다들. 결국 전환기라고 고성국이 움직이겠죠. 전환기는 움직였잖아요. 네. 황교안 나오네. 황교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후보 내면 안 된다고. 당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 그러니까 당 만든다고 했어요. 당 만든다고 했어. 그 진짜 짐작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 쪽은 아니지만 부산시장 또 박형준하고 주진우가 경선하기로 했잖아요. 주진우가 됐으면 주진우? 주진우. 국힘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경선에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하고 이제 둘이 붙는데 부산. 예. 네. 주진우가 일단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국힘 후보로 돼서 본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럼 의원 날라가거든요. 아.
주진우 배지가 날라. 참 깨알 같군요. 예. 네. 주진우 지역구에 또 누군가를 내겠죠. 그렇죠. 네. 그럼 또 누군가를 내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소박하네. 아니 저처럼 기대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어. 예, 박형준을 제치고 주진우가 후보가 돼서 본선 나와가지고 떨어져라. 뭐. 뭐 하나하나 하면 또 나름 큰 자리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민동 기자님 가져온 것 중에 조희대가 저지른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해서 이제 단독 보도가 몇 개 좀 나왔었는데, 자,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희대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종 군이요? 진짜. 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 이게 파편적으로 막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매불쇼에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또 이거를 한겨레 논설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 조희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네. 작년 10월 15일에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때 사법지원실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그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죄를 3월 26일에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된 게 3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7만 페이지가 넘는 이런 엄청난 분량이 트럭으로 이제 대법원으로 이송이 됐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4월 22일에 전원 합의체 합의기를 진행했다라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월 28일에 7만 페이지의 기록이 이제 대법원으로 와서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됐고 3월 31일에 이미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시점상 얼마나 황당하냐면 기록이 대법원으로 온 게 3월 28일,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게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게 4월 21일. 근데 상고 이유서도 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도 안 본 상태에서 이미 3월 31일에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법지원실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차 뭐 이런 거 다 위반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합의기를 진행했다라고 공식 일정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월 31일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부에 배당을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4월 22일에 대법원이 대법원 2부에 소부에 배당을 했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그리고 4월 22일 오후에 다시 전원합의체 회부한다고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월 31일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서는 소부에 또 배당을 하고 이걸 다시 전원합의체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절차 위반이고 위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조희대는 날아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한 쪽의 문제가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죠. 네. 상고 이유서랑 답변서를 보지 않은 채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했다. 네. 요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해놓고선 소부로 내렸다가 다시 전원 합의체로 올리는 그건 다 위반입니다. 네, 과정을 했다. 예. 이거고 두 번째가 훨씬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첫 그리고 번째는 어떤 식으로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3월 31일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네. 모르고 있었어요. 음. 대법원 측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그건 싹 누락이 돼 있다가 네. 사법지원실장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실토를 한 거죠. 일종의.
그게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그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걸 다시 묻거든요. 음. 이걸 회부 결정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으로도 영상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뒤늦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무슨 뭐 그동안 뭐 선거 이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박탈해 가지고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전에 이미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조이대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요 내용이 사실 의외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매불쇼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고 요거를 논설에서 주말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타임라인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조이대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그만둬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 절차적 정의랄까? 뭐 법원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윤석열 프로듀스 때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 절차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일들을 했는데 네. 이건 탄핵 사유 아니냐?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나라. 저는 이거는 라고 지금 민동기 기자님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을 충분히 그 국회에서 네. 시도를 해도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물론 헌법재판소 가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저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는 거를 예.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결정하겠죠. 예. 다른 결론을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회 입법부에서 이렇게 대법원장이 뭐 절차 뭐 다 위반하고 이런 상황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예. 음. 저는 시도를 충분히 해볼 만한 사안이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죠.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지금 이 얘기한 게 이전에 얘기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네. 절차적인 어떤 네. 부적절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인 건 맞지만 이전에도 7만 페이지를 뭐 전자 서류로 읽었네, 뭐 진짜 물리 서류를 읽었네 안 읽었네 그거 다 거짓말이었고, 네. 그리고 계속 조이대가 뻔뻔스럽게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만 했고 이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이 탄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도 이제 안 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탄핵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만한 우리의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렇게 사법부가 지금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차원에서라도 이미 이거를 의외로 그 재래식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안 합니다. 실제로. 네.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부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타임라인상 놓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비롯한 실제로 이 대법원이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한 문제 정리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네.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탄핵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쓰이지 않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 한 번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도할 것 같지는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있잖아요. 네. 뭐 선거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할까랑 또 한 가지는 정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긴 저는 사실 하겠죠. 그런 생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따 검찰개혁 얘기하겠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것들 이제 약간은 이거는 좀 지나간 문제로 되고 너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되질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좀 필요하다. 이 일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조이대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도 계속 역사적 의미라고 했지만 이게 대법원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했는데도 그냥 어차피 그냥 법관의 독립성
이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이. 저는 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처벌이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 거고 뭔가 어쨌든 무슨 책임인가를 지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회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절차 다른 정부 기관에서 절차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법원에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무슨 판단을 내리겠어요? 문제 있다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네들이 엉망진창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뭐 과정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지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거를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간다. 예.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다른 측면이잖아요.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개기고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 주도 개긴답니다. 네, 네. 계속 모여가지고 어. 으쌰으쌰.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네. 계속 개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희대가 그냥 사퇴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제일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능한 어떤 네. 그나마 괜찮은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꿈쩍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오히려 끝까지 개기겠다 막 이거고 행정처장 갑자기 사퇴시키고 본인은 사퇴 안 하고 본인 직이라도 걸고 개기면 좀 그렇죠. 그 의미라도 있지. 아, 사실 그렇지도 그런-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게 법원 공무원 노조는 나가라고 또 성명을 또 지난주에 냈잖아요. 예. 판사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통과하고 뭔가 이렇게 될 움직임이 보이는데 사실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검찰개혁 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우리가 이거를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네. 막 널려 있는 쪽에서 네. 당장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검찰개혁이 우리가 애초에 판을 짜서 우리가 계획해서 해놓은 거랑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만 같은 이 불안감이 더 있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 쪽에 더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 그 누군가는 얘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분께서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든가 전선 확장은 반대한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질 수 그거 있는데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예, 있다고. 근데 이 정무는 무엇이며 이 전선이 누구하고 그어진 전선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뭔가 화력이 집중돼야 되는 거. 지금 이란 전쟁 문제 가지고 화력을 어디다 집중시킬까요? 우리가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거야말로 정부가 차분하게 알아서 해야죠. 시민들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사법개혁 문제든 기타의 개혁 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란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네. 뭔가 제대로 고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선이 여러 가지로 거질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정무는 그런 데서 발동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 같이 이 전선에서 일단 하나를 해결해 냅시다. 그리고 그걸 해결했으면 또 다른 전선을 그어서 이때 요거를 가지고 해결합시다. 요게 정리가 되는 게 정부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지 정무라는 말이 그냥 대충 쓰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갈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명확한 전선인 것 같거든요.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부담 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자기보다는 어찌됐든 조희대를 지금 대법원장 저렇게 그대로 여기에 대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두고 임기를 채우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선 전이냐 후냐 뭐 시기는 그거야말로 진짜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조희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확실한 어떤 그런 문제, 절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이제 할 수 있는 쪽이 저는 정부보다는 입법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국회가 할 일이죠.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국회가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여론이 안 좋아져서 예를 들면 예. 야 무슨 탄핵이냐 이거 가지고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만약에 영향을 줘.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라든가 입법들 필요한 입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요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이러면 이제 뭔가 그렇죠. 전선을 잘못 끈 일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닐까를 이제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세밀한 판단을 하려고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네. 뭔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네. 이때 이거 하고 저때 저거 합시다라고 하는 거. 그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경험으로 가지고 이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하는 어떤 흐름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 말고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검찰 세력과 있죠. 그 다음에 이 판사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그 이후에 지금 의혹이 나온 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검찰 검사들과 판사들을 우리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도 제대로 어떻게 정리를 못했어요. 기소를 한다거나 뭐 수사해서 결과를 밝혔다거나. 네. 저는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차 특검들은 어쨌든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아무튼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일단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면 이후에는 그 사법부와 검찰 조직이 내란 세력과 어떻게 결탁했는지 어떻게 공범 짓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확장해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내란에 개입했던 걸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검사들 판사들 우리 하나도 못 잡아냈잖아요. 네. 내란에 개입했던 거. 그리고 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잡아놓은 게 윤석열 말고 누가 더 있어요? 뭐 몇 명밖에 없어요. 박성재도 못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네. 그 표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상도 그렇고 그게 바람직하고 다 그래. 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하겠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주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저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민동기 기자님이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에부터도 제가 이제 이런 그림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차피 사법부가 하는 영역들은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입법에서 할 일과 행정에서 할 일들.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결합이 돼 있어서 서로 여론이라든가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을 하든가 입법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나름대로 그래도 일련의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의 저항은 있었지만 저는 지지 전선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예전하고 꽤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다르죠.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이건 내란 청산 의지와 뭔가 개혁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해서다. 대통령이 이것저것 경제 성과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부는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잘 판단하긴 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법에 애국제가 도입되고 헌법 소원이 결국은 통과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되게 불안할 수도 있는 요소였었지만 뭐 주가도 좀 올라가고 네.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일단 지켜보자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애초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다수가 생각해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있고 네. 예. 그래서 불안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진하게 뭔가를 진전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행정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 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 현상이 나중에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게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필요한 어떤 정치 지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썩 잘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요. 예. 네.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도 그래서 계속 논의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개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려왔어요. 그리고 특히 뭐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그 전문가 집단은 정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걸 다 준비해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이후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박은정 의원이 블로그에 쓴 걸 보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은 대부분 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라고 썼던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충분한 많은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것에 기반한 검찰 개혁안을 우리는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가지 않고 이제 정부에서 따로 TF를 꾸려서 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검찰청의 어떤 모습에서 정말 간판가리 수준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되게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한 목소리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부 세부적인 것만 수정을 할 뿐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집단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정부 입법 예고안에서 대부분을 그냥 당론으로 채택을 해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반발이 나름 많이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늘 새벽에 SNS에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갈등이 봉합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여전히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애초에 민주당이 준비한 안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합의를 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걱정을 얘기를 해주셨고 민 기자님은. 저는 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그 X에 올린 글은 약간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너무 성격이었다라고 모호했어요. 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아니구나 오늘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에 올린 글은 정부 개혁안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서운함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 정부 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를테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저기 아침에 대한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뭐 얘기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검사의 직무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 보면 그래서 공소청 법안에 이게 4조에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항까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콕 집어서 네. 지적을 그래서 했었어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그 검사의 직무 4조에 이제 구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구항이 저는 옛날에 그 약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네. 이거 옛날에 한동훈이 등 그렇죠. 해가지고 다 수사할 수 있었던 이거를 왜 집어넣었을까? 뭐 하여튼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X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정부 안에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아직 픽스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런 저는 비법조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주 최경영 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대한뉴스 좀 전에 경향 TV까지
문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하되 표정적으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안 되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뭐 오늘 가장 많이 댓글에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댓글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신자다. 네. 예, 배신당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댓글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와 좀 다르게 가더라도 뭐 약간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검찰 개혁을 훨씬 더 강하게 열망했던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전 되게 당연하다고 당연하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내가 느낀 배신감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찍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저는 거긴 네.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배신자라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느낀 배신감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과 사이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갭을 두고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맞는 거는 같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배신감을 인정하되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아마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X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정부 안쪽에 힘을 싣는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이 결정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 의견들을 아직까지는 좀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안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래도 그 여지는 좀 남겨두면서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난번 요 며칠 전에 X에 썼던 글은 너무 모호했고 그거에 비하면 오늘 새벽에 나온 글은 그거에 비하면 이제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부 안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랄까? 뭐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는 까놓고 해야 될 때는 왔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그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설득해야죠. 이제 설득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계속 개싸움하는 거 그럼 놔둘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생산적이고 서로를 혐오하거나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정부 입법이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배신자면은 앞으로 다 마음에 안 들겠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100%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아까 뭐 정보적인 얘기도 했는데 정말로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선을 70% 만족선이냐, 80% 만족선이냐, 100% 만족선이냐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을 무너뜨렸을 때 근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뭐 벌어질 일이 뭐지? 라는 거죠. 저는 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되 강도를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설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화법답지가 않아요. 그렇다니까.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네. 당황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통합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도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건 아니에요. 중도 보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슨 대단히 딱히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검찰과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통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거든요. 이게 언제나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정부를 맡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큰 변화가 두려워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뭐,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인권의 어떤 침해가 없을까? 경찰이 잘못하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 라든가 이런 식의 의심들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이거를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보자. 지금 검찰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있어서 우리가 원래 합의했던 것처럼 모든 수사권 주지 말고 완벽한 분리를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답인데 이게 정답만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굳이 말하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있어서 너무 좀 무리함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게 설득에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네.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 걸릴 일이었나? 그러면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설명을 해야 돼요. 대통령답게. 예. 직접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성공시키면 어떨까요?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설득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의중이 뭐고, 뭐가 실제로 바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의 경쟁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 일단 하고, 그 이후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단 3분의 1만 잘라서 하고 2분의 1만 잘라서 하고의 문제로 볼 것이냐. 저는 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일단의 단서를 오늘 새벽 글에서 내비쳤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지 않을까 뭐 싶어요. 또 대통령이. 처음에는 7일에 올린 X글은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글이 또 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저는 그거 하나는 일단 평가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직접 안 부딪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들이.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여기 댓글도 그렇고 제가 진짜 오늘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격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어떤 비난 댓글은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오늘은 그 비율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실제로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설명의 기회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렇게 시간 걸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하든.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준비되어 있던 개혁안을 하든 아니면 지금 정부가 또 내놓고 있는 이 안을 하던 간에 이게 6개월 이상 걸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애초에 처음에 붙였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차라리 싸웠어야지. 그렇죠. 그게 수기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마련된 개혁안이 훨씬 더 오랜 기간 준비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안은 그걸 비튼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수기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없었거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수기된 안을 더 다르게 엎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기가 필요하다면 이미 했었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 끌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시한이 다가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식인데. 네. 그거는 답지 않고 예. 그래서도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정부 안으로 정리되는 방식에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과 설득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강하게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검찰이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 그 이프로스, 그 유명한 이프로스 아무도 한마디도 쓰지 않잖아요.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표잖아요. 지금 조희대가 개기는 걸 보세요. 이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검사들은 조금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예전에 노무현 때 생각해 보세요. 앉는 자리에서 바로 삿대질하면서 개겼던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 새끼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일도 아주 작은 부분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거는 의심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때에는 어느 정도 대통령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는 검사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제가 제일 믿지 않는 검사들인데, 혹시라도 정권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후반기로 갔을 때나, 혹은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요 체제에서 만약에 검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네들 이빨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거든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어느 것이 어떤 사람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지금 정부와는 오히려 검찰의 강화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물을 뺏는 한 절반 정도 이제 개혁된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답 여부도 역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잉한 확신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지, 예.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 거지 정답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치적 판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으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지 그룹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을 굳이 억누르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냐? 그럼 그 반대급부가 뭐지? 반대급부라고 하는 건 통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중도나 보수가 이걸 정말로 바라는데 막 개혁 전선이 거기에 그어져서 막 20-30%에 얼마 안 되는 강경 개혁 노선과 한 60-70%의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노선이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지지층 내부에서 소수의 정부적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 대통령 그 정도까지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쪽과 다수의 왜 그러고 있는 거지? 이 선이 그어지고 있거든. 이건 그어지면 안 되는 선이라고 애초에. 네. 그럼 이 선을 긋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지. 싸우고 있는 게 검찰만 하고 뭐 싸우면 돼. 국힘은 어차피 싸울 대상도 아니잖아. 검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말씀처럼 요 안 가지고 뭐 그래 조금이라도 나갔다라고 쳐 어쨌든. 근데 이거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이 조금이라도 나간 안 때문에 검찰의 폐악질이 덜해질까?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아니죠. 네, 그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이거 가지고 또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폐악질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이빨을 안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졌을 때 그 이빨을 안 드러낼 것인가, 이게 가장 염려가 되는 대목인 거죠. 네. 그리고 과연 이 기회가 또 올까? 전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기회거든. 개혁적 정부와 다수파 의회라고 하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게 잘 맞아떨어질 거라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예를 들면 정권도 재창출되고 다수파 의회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이거는 결과지 전제가 아니거든. 예. 그러면 이거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지금의 입법과 행정을 다 같이 가져가면서 뭔가, 이건 아마 새누리당도 지금의 국민의힘도 안 가졌던 거거든요. 예. 사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잠시 가졌던 거 빼고는 사실 안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 정도 압도적인 의회도 아니었었고. 그러면 어느 정치 세력이건 간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개혁적 기회인데, 이때 제도적인 개선들을 최대한 해놔야 되거든. 그래야지 역전이 되더라도 그 후퇴를 덜 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시기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딜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추측도 상상도 본 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받았냐고. 앞으로 그럼 뭘 얻을 수 있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딜이라면 최소한 그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입법 예고랑 애초에 법사위에서 만든 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여기가 다 동그라미면 여긴 다 X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 그 논의하고 뭐 수기하고 뭐 적극적으로 의견 내라라고 하면 반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무슨 수기가 있고 무슨 논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예, 이거 뭐 일단은 이제 오늘 사안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더 살펴볼 문제도 많고 논쟁할 문제도 되게 많긴 한데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네. 예.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저항선에 부딪혔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대충 정치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아마 제일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나머지 시간들에 과연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